자, 이번에는 그 캡스톤 디자인 과제 3, 4, 5, 6, 7 과제 등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요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29일 요 경향신문 인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새해부터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이걸 10% 줄여야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수도권 요 3개 광역지자체와 64개 기초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반입 초과되는 지자체 안에서는 21년도부터는 반입 수수료를 2배 인상을 할 것이고 또 쓰레기 반입을 최대 5일까지 이래 정지를 하겠다는 게 이제 이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이렇게 반입 총량제에서 감축을 10% 줄이려 그러면은 서울은 3만 622톤을 줄여야 되는 거고 경기도도 3만 315톤 인천은 1만 789톤 이걸 생활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점점 생활 쓰레기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감축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요 생활 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주목을 해서 한번 쓰레기 줄이는 것을 한번 고안을 하는데 요 미생물, 요 친환경 미생물, 요걸 지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은, 요 구조에서 쓰레기의 이제 길이가 크다든지, 부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파쇄를 해주고, 파쇄한 쓰레기를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날개를 둬서 이걸 이렇게 휘적했습니다. 적고 당연히 여기는 요 미생물이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생물하고 이렇게 혼합을 시켜서 이게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제거를 하겠다는 것이 요 과제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배출통 이거를 이렇게 배출하기도 하고 투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배출통 주변에 더러운 것을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제로 봐서는 이제 요 스마트형 공기방울 야채 세척기가 되겠는데, 요 과일이나 야채 여기는 사실은 위험 요인들이 잔류 농약 때문에 위험 요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간에 대한 부담, 위장에 대한 부담, 또 이제 화학 물질 이런 거에서 암을 이렇게 유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 과일이나 야채에서 이 잔류 농약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요 송풍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요 송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공기 방울을 집어넣어서 요 야채가 있으면 야채를 이렇게 휘적게 해서 공기 방울을 터뜨려서 이렇게 야채를 과일을 씻는 이런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체 통 이거를 한번 이렇게 로봇을 써서 이렇게 위로 올려 가지고 물을 빼고 또 옆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용접 작업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접봉하고 이제 아크 용접기 있으면은 이 아크 용접기에서 이 용접봉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용접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 작업대 위에다가 이제 용접할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물건이 높이가 높을 수도 있고 물건 높이가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대를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높이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뭔가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기구물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 용접대는 또 평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배면에는 이런 격자 구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공합 실린더를 써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리니어 모터를 이렇게 넣어서 요 안으로 밀고 이렇게 해서 요걸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스트 분사의 온도 조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아파트에 보면은 실외기가 설치인데, 대부분이 예전에는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실외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2006년도 이제 공동주택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발코니 있는 걸 전부 다 실내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실내로 넣게 보면 그 아파트에 별도로 실외기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공간에 이 실외기를 집어넣다 보니까는 열이 발생해서 그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루브라는 것이 있는데, 루브가 실외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루브가 자동으로 열리고, 또 실외기의 동작이 멈추면은 닫히게 하는 이런 루브를 뭐 수동으로 하기도 하고 자동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요 온도 센서나 풍량 센서, 실외기가 작동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쭉 오기 때문에 이걸 체크해서 루브를 자동으로 열기를 해주고, 또 요 실외기는 기화가 되게 되면은 기체가 되는 냉매가스를 여기서는 응축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 하는데 온도가 거의 상당히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열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외기 설계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도가 실제는 이제 32도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제 이게 기체 냉매가스는 온도가 한 7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도에서 공기를 써서 뭐 냉각을 시키면은 실제 이게 배출되는 건 한 52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가 혼합이 돼서 압축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냉매의 압축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냉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미스트 노즐을 써가지고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기화하는 형태에서 열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축기의 온도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체 함유량이 작게 되고 응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응축 효율을 높여서 냉방기의 냉방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어하는 거는 집에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내가 실내에 있으면서도 송풍기의 요 루브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 블루투스 통신으로 이렇게 한번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이런 형태를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과제 6개까지 설명을 했고, 아직 한 과제는 아직 기업체에서 오지 않아 가지고 한 과제가 더 오게 되면은 그거는 추가로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